자, 다음 이번에 또 다른 국가기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아, 이거 우리 인권할 때 나왔던 거기 맞네. 맞죠, 선생님? 이거 헌법재판소, 우리 국민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그 기관이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이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또는 이 법원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걸 배웠었습니다. 독립된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우리 배웠었죠. 헌법을 지키는 기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의 그 위상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요, 5가지의 심판을 합니다. 이 5가지의 심판들이 헌법에 관련된 심판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헌법을 해석하는 것, 이게 헌법이라고 하는 게 좀 추상적이고 좀 포괄적이고 법률도 그렇습니다만 실제 이제 사건이 일어나거나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추상적이어서 이걸 해석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헌법과 관련된 해석은 헌법재판소에 여러 명의 재판관이 같이 해요. 자, 그리고 또 헌법을 어기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 국가의 공권력이 혹시라도 국민의 지켜야 될 기본권, 헌법에 쓰여있는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럴 때도 헌법재판소가 딱 나서는 거죠.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부터 갈게요. 자,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고요. 우리 친구들 김별미 친구, 양별나 친구 벌써 알고 있네요. 9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재판들은 이 9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다 참석을 해서 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9명의 재판관이 각각 3명씩 다른 국가 기관의 이런 이제 이 뭐랄까요, 선출이나 또는 이렇게 뭐라고 하지, 제안으로서 뽑히게 되는데 자, 3명씩 각각 국회가 선출하거나 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선출하고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 곧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셋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명 다 합쳐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자, 대통령의 권한 가운데 헌법의 기관장을 임명하거나 또는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바로 이것도 들어가요. 그래서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들을 구성하는 권한 중에서 헌법재판관 이 9명을 이 각각의 추천들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홉일까? 반으로 나뉘지가 않죠, 절대. 그죠? 어쨌든 셋은요, 절반으로 나눌 수가 있는, 2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답은 나와요. 그 다음에 셋이 각각의 기관들이 이렇게 추천을 함으로써 어느 한쪽으로도 절대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기는 6년. 우리가 이때까지 임기 배웠던 것 중에서는 이제 가장 기네요. 그죠? 우리 대통령이 5년이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4년이었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 연임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장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1명을 선출을 하는데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누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또한 국가 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1명은 이제 헌법재판소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본격적으로 갑니다. 자, 최근 이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직접 요청해서 이런 일들이 이뤄지는 것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 인권, 기본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쌤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법 위에 잠자는 사람을 돕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죠.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 권리를 지키려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에 의해서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권리를 지켜가는 과정들이 많다라는 게 아주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심판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사례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위헌 법률 심판은요, 여기 보니까 법원이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하는 이 법 위헌인 것 같아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습니다. 맞네요. 헌법에 위배됩니다. 국회가 만든 언론인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법이 헌법에 있는 이런 참정권과 같은 자유권을 이제 침해하고 있으니 이거 없애세요.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언론인도 개인 자격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위헌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위반하다, 헌법을.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법률은 당연히 헌법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의 법에 맞춰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법률의 내용이 헌법을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법률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에 폐기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으로 위헌 법률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 법률은 폐기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위헌 법률 심판,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위헌인지를 심판하는 것이고요. 누가 요청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에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 이상한데 이 법률 내용 보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재판을 하는 주체인 법원이 요청을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양한 심판들을 구분해 내야 되는데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가 재판을 청구하는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또 쉽게 구분이 돼요. 법원이 청구했다? 그럼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자, 요건 또 어떤 이제 권한이냐면 법원이 국회가 만든 법률 이상하다고 지금 뭐랄까요? 좀 이렇게 제어를 건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국회를 견제하는 수단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갑니다. 헌법 소원 심판. 그 또한 사례를 한번 또 같이 볼까요? 국가공무원법이 있어요. 제36조. 그리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6조가 있는데 거기서 공무원 시험의 이 나이를 제한을 해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야, 나이에 제한이 있어서 시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네요. 헌법재판소 이거 위헌 아닌가요? 라면서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요청한 거죠. 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네요. 위헌이에요. 국민이 직접 자신의 기본권, 나는 공무원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직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 잘못된 것 같아요. 기본권 침해됐어요. 라고 헌법소원 심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나이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도록 했던 이 제도는 결국 위헌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고 법률 없어졌습니다. 이 재판이 바로 헌법소원 심판인데요. 여기서 비슷하지만 둘 다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당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요건 법원이 재판을 요청했고요. 요건 국민이 직접 요청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헌법 소원 심판은 제도나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구제하는 심판이고요. 국민이 청구합니다.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청구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대표적으로 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보여주는 재판들이면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고요. 또한 이 국민이 청구하는지 법원이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두 가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가 더 남아 있지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5가지라고 했었죠. 5가지. 탄핵 심판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좀 뉴스에도 관심이 있고 사회 문제에도 좀 알아볼 이제 하다 좀 관심을 갖고 있고 싶다라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스를 좀 검색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내용도 많이 이제 보게 되죠. 이 헌법재판소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 그 중에서 탄핵 심판은 뭐냐면 헌법, 국가 최고의 법 헌법. 그다음에 법률, 국회가 만든 법률. 모두 다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잘 지켜야 하는 건데 이걸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가 어기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고위 공직자의 파면 여부,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실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것이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재판을 해야 돼요. 그게 탄핵 심판입니다. 자, 그때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이거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요. 뭐 벌써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탄핵 심판으로 파면이 된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거 누가 청구할까요?
정별현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래요. 박별민 친구도 얘기했습니다. 임별화, 정별현, 이별은, 장별웅, 김별완 다 잘 얘기했어요. 국회가 청구하죠. 국회. 요거 탄핵, 소추, 의결권이라고 해서 국회 배울 때 배웠습니다. 어제 배웠었어요. 혹시 어제 수업 못 들었던 친구들은 꼭 국회도 다시 공부하고 다시 듣게 합시다. 자, 탄핵 소추는 탄핵 심판을 요청하는 걸 말해요. 그것을 의결하는 이 권한을 이제 국회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이 이루어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탄핵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는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고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고 국무위원이 될 수도 있겠고 대법원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이 헌법에 또 법률에 이제 그 내용들을 잘 지키지 않은 고위공직자를 이 파면하는 여부를 심판하게 됩니다. 자, 다음 또 가볼게요. 정당 해산 심판이 있어요. 정당을 해산시킨다고요? 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정당이에요. 정당은 국민과 이 정부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국민들의 의견을 다 이렇게 모아서 수렴해서 하나의 그런 이제 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의 그 여론을 이제 만들어내고 또 그것도 이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리 역할을 해주는데 당연히 민주적으로 활동을 하고 민주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 정당의 해산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 해산 여부를 심판하는 건 헌법재판소고요. 이거 누가 요청하냐면 우리 국회도 나왔고 또 법원도 나왔고 국민도 나왔죠. 하나 안 나왔네. 박별우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정부. 맞아요. 이건 정부가 청구합니다. 그래서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요청을 한다고 청구한다고. 이별유, 진별주, 유별진 다 잘했어요. 김별경 친구도 오늘 이름 여러 번 불리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름이 익숙해져요. 조별의, 권별은 친구도. 자, 권한쟁의 심판도 가볼까요? 권한 다툼이 일어난 거죠. 국가기관 사이에 발생한 권한 다툼.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 이런 것들을 헌법에 명시해뒀다고 했잖아요. 근데 국가기관끼리 이게 네 일이야 내 일이야 헷갈려 라고 할 때, 자, 그럴 때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당연히 다툼이 발생한 국가기관들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까지 5가지 별이 5개 아니고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이 5개 꼭 기억해 둡시다. 한번 지금 쭉 여러분들 정리해서 써보세요. 지금 배웠던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들, 권한들 5가지를 한번 댓글에 쭉 한번 써봅시다. 쓰면서 또 외워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 도전 마무리 또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도전 마무리 퀴즈에서 첫 번째 문제는 법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판단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국가 작용을 뭐라고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다 외워야 해요. 홍별의라는 친구. 어떡하지? 다 외워야 해요. 아니, 우리 헌법재판소의 권한 5가지뿐이 없잖아요. 우리 아까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 지위에 따른 권한들은 더 많았어. 막 10개도 넘었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5개니까 더 외우기 쉽지 않나요? 자, 위헌법률 심판 하나만 얘기한 서별하 친구 있는데요. 5가지 다 얘기해 봅시다. 김별한 나왔어요.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까지 서별당 친구도 잘했고요. 이렇게 그냥 쓰면서 손으로도 쓰고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도 한번 얘기하면서 귀로 들으면서 이러면서 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헌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심판.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쓴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쓴 다 알죠? 맞아요. 외울 게 좀 많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뇌가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활동량도 늘어나고 더 활발하게 이제 작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가만 내버려두면 내버려둘수록 이제 뇌가 잘 안 움직인대요. 그만큼 외워주려고 노력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 친구들 4법. 김별이, 이별주 다 얘기했어요. 4법, 법을 적용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법을 적용하는 기관을 사법부라고 하고 그 역할을 법원이 맡고 있습니다. 자, 법관은 다른 국가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이것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합니다. 헌법과 그리고 이것, 그리고 양심 이것만이
사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고 내부 외부에 또 다른 간섭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이 들어가야죠. 헌법이 나왔으니까 법률이 들어가야죠. 죄송해요. 우리 친구들 다 답을 잘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김별서, 배별진, 그리고 이별아, 권별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맞게 이렇게 심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볼까요? 고등법원은 1심 판결에 대한 이 사건의 2심 재판을 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등법원, 우리 기억해 보세요. 제일 처음 1심 판결은 지방법원에서 이뤄집니다. 특히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뭐 이뤄진 판결이 있겠죠. 또는 가정법원도 있었고 행정법원도 있어요. 자, 그곳에서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한 이 사건의 2심 재판을 담당한대요. 그러니까 1심에서 한 번 더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가야죠. 항소? 좋아요. 박별정, 이별재, 권별민, 구별린, 장별미 전부 다 항소라고 잘 얘기했습니다. 1심에서 2심은 항소 사건이라고 하고요. 2심에서 3심은 상고라고 하죠. 항소, 상고 기억해 둡시다. 이별건, 이별찬 잘 얘기했습니다. 물음표 4개 빼고 얘기하지. 항소하고서는 뭐지? 항소 맞나? 물음표 4개 붙인 친구가 있어서 자신감 있게 틀려도 괜찮아요. 송별민도 잘했고 한별년도 잘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도 가볼게요. 자,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했어요. 공권력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했어. 법원에도 재판을 요청해봤고 여러 이제 행정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안 됐어. 자, 이럴 때 최종적으로 국민이 직접 구제해주세요 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요청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좋습니다. 헌법소원, 권별민, 윤별희 잘 얘기했어요. 김별욱, 헌법소원, 문별아, 차별의, 은, 이별지, 헌법소원. 국민이 요청하는 거 헌법소원 꼭 기억합시다.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고위공직자. 자, 이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지, 해야 하는지, 자, 그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이 있었죠. 구별린 친구, 다 빨리 얘기하네. 공별우, 한별연, 박별민 친구. 저도는 왜 나오지? 저도요. 자, 박별성 아닌데 헌법소원은 지나갔어요. 우리 다음 거죠. 김별형, 이별찬, 황별웅, 전별비, 한별연, 탄핵. 아주 잘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핵 심판까지 헌법소원 심판에서 우리 그 헌법소원 심판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고위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심판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인 법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도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국회, 행정부, 법원 그 각각의 권한들을 살펴봤고 그 권한 가운데 서로 견제하는 권한들까지도 잘 기억하시면서 삼권 분립, 권력 분립을 통해서 우리 민주주의를 이제 이 균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좀 배워볼 수 있었다는 그 시간이었다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매력 댓글을 소개해 볼 차례지요. 오늘의 매력 댓글 정별원 친구가 EBS 라이브 방송이 더 연장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매일 아침마다 선생님을 더 보게 돼서 너무 기뻐요. 누가 그래요? EBS 라이브 방송이 더 연장된다고 선생님이 그랬죠? 다 잘 알고 있네요. 벌써 우리가 선생님이 깜짝 소식으로 이제 알려줬어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벌써 얘기해버렸고 또 처음에 우리 라이브 특강 수업 들으러 온 친구들이 이게 대문짝만하게 또 쓰여있죠. 연장됐습니다. 그래요. 앵콜 공연처럼 라이브 특강도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열심히 마무리를 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쌤도 참 기쁩니다. 자, 그다음 박별빈 친구는 또 이런 얘기를 해줬네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 영화 보는 것처럼 시간이 너무 잘 가요. 나 이거 어떡하지? 오늘 너무 기분 좋은데? 진짜 오늘은 차를 안 타고 가고 이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아까도 계속 이제 노래 들으면서 날아다녔는데. 자, 이별우 친구. 선생님, 2주일 동안 정말 저희 가르쳐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EBS 라이브 특강이 연장한다는데 선생님과 계속 수업할 수 있어. 너무 좋고 남은 기간 동안도 잘 부탁드려요. 쌤도 여러분들 2주 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막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아니라니까 우리 친구. 다음 주 또 있어요. 자, 서별린 친구, 김별수 친구 이렇게 사회가 좋아졌다는 얘기도 해주고 쌤도 너무너무 기분 좋은 2주를 함께했던 것 같아요. 다음 2주도 이것보다 더 즐겁게, 더 기분 좋게 계속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사회, 정말 매력 있는 사회라는 걸 쌤이 계속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때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쌤과 만나도록 하시고 또 다음 시간 3교시 수업도 열심히 듣도록 하세요.